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2025년 시장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왜 어떤 자산은 막 오르는데 다른 건 떨어졌을까요? 이 복잡한 퍼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저자가 글을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정말 독특하죠? 금융 분석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저자는 금융시장을 마치 위험한 설산에서 스키를 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그 눈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미스터리죠. 보세요. 2025년에 달러 유동성도 줄고 비트코인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하고 기술주는 올랐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의 저자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금입니다. 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을까요? 보통 금값이 오른다고 하면 개인들이 또 몰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저자는 바로 이 통념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는 금 ETF의 발행 주식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뭐냐? 개인들은 오히려 금을 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승의 주역이 아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산 걸까요? 저자는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지목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미국 국채를 파는 대신 가격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금을 마구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값 상승 뒤에 숨어있던 진짜 동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또 다른 이상현상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빅테크 주식들입니다. 이쪽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이 개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달러 유동성.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 달러가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는 건데요. 보통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은 같이 떨어졌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위로 솟구쳤죠. 둘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국가가 후원하는 AI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시장의 힘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 국가적인 목표가 기술주를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미국의 AI 투자가 마치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 정책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봐요. 시장 논리보다는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AI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저자의 핵심 이론인 유동성 이론으로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져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2025년에 금하고 기술주는 좀 특별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금은 주권 국가들의 매수, 기술주는 국가적인 임무 같은 그런 특수한 이유 때문에 유동성 흐름하고는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예외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땠죠? 다른 거 없이 아주 정직하게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그대로 따라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데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저자의 유동성 이론이 맞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분석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저자가 예측하는 2026년의 미래로 한번 가보시죠. 저자는 2026년에 말 그대로 유동성 홍수가 터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린다는 거죠.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 은행 대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025년 내내 줄어들다가 연말부터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건 돈을 걷어들이던 양적 긴축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상업은행들입니다. 정부가 AI 같은 전략 산업을 팍팍 밀어주니까 은행들도 리스크 걱정 없이 이런 기업들의 대출을 막 늘려주는 거죠. 이 대출 과정에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이 또 공급되는 겁니다. 차트에서도 2025년 4분기부터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주택시장. 정부가 무려 2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주택 저당증권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가계대출이 늘면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주장의 결론입니다. 흰색 선이 달러 유동성이고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과거부터 둘이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움직여 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2025년 말 두 선 모두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비트코인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날아오를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분석은 2026년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에 그 스키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설산 위에서 우리는 과연 저 눈 아래 숨겨진 모든 것을 얼마나 정확히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